네 아버지 뭐 하시노? 아이고, 그거 왜 물으십니까?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아, 왜 물으십니까?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 친구에서는 친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건달인데 이 자식이 네 아버지 진짜 뭐 하시나? 자,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가입니다. 오늘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야기는 손혜원 의원이 건방스럽고 오만방자하게 니들 아버지 뭐 하셨노? 라고 묻길래 우선 답부터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1951년 갑종 10기의 장교를 임관하셔서 백마고지에서 소대장으로 싸우셨고 그 덕에 화랑 무공 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입니다. 네. 우리 네 아버지 뭐 하셨노? 저희 아버님 갑종 151기. 네. 그래서 1960년에 임관하셔서 네. 그 6사단 그 전방부대 그 DMZ 안에 있는 GP에서 네. 빨갱이들과 맞서서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 마음을 해 뒤집는 것이 손혜원입니다. 지금 핵심은 뭡니까? 손혜원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1년 몇 개월 동안 옥살이 했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그야말로 47년에 북한에 넘어가서 뭘 받은 밀봉 교육을 받든지 뭘 받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다시 남쪽으로 잠입하여 이른바 남노당 내지는 공산당 활동을 하다가 또 6.25 전쟁 통해 그야말로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뭐 경찰의 이른바 뭐 끄나블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좌익들이 네. 자기들의 지금 이제 우리 586으로 쓰는 운동권 네. 문재인 주사파들이 뭐 별로 대단하게 무슨 윤리적이지도 않고 나라 위해서 희생한 것도 없고 개인 희생한 것도 없게 드러났고 네. 탐욕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네. 이제는 위선을 떨더니 택도 없이 뭐 우리 아버지는 뭐 대단한 분인데 니네 아버지 뭐 하시? 아니 니네 아버지 뭐 하시니? 아 우리 아버지들이 지금 뭐 빨갱이들로 맞서 나라 지킨 사람들인데 어디다 대고 이 지금 그 개소리를 해대고. 나는요 네. 손혜원이 사실 네 아버지 뭐 하셨나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김정숙한테 한 것 같아요. 아 또 거기 또 김정수 또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자 손혜원 아버지는 6차례에 걸쳐서 보면 이른바 자기가 무슨 뭐 건국 무슨 뭐 보훈 뭐 대상장 신청에다 6번 기각됐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갔고 드디어는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엄마까지 휠체어 타고 나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자 문재인 대통령 평생의 컴플렉스가 뭡니까? 빨갱이 자식이라는 소리 듣고 자란 거죠.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 일제시대 때는 뭐 어디예요? 뭐 농업과장, 친일파 농업계장, 농업과장 하셨다면서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보면 적치하에서 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손혜원이가 물어봤던 거예요. 김정숙이한테. 야, 네 시아버지 뭐 하셨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이 네.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나라를 지키면서 황 대표 아버님, 우리 아버님 같은 분들을 이건 완전히 뭐 없었던 일 비슷하게 니들은 뭐 별것도 안 하기 목숨 걸자. 아버님 그 어떻게 그 평양부터 내려오셔서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그걸 지키기 위해 싸운 거 한번 좀 행장을 좀 한번 살아계시니까 행장을 하는 거. 행장은 아니죠.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저희 아버지는 192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1922년생 임술년 생시고 평양사범 7회입니다. 그래서 평양사범 7회의 대표적인 분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아버지 바로 백선엽 장군하고 평양사범 동기입니다. 그다음 아버지는 물론 그다음에 평사를 나오셔서 선생님 사범학교니까 선생님 하시다가 이른바 그 김일성이 내려와서 그다음에 할 때는 사실 핍박받으면서 원산 쪽 가서 사셨어요. 장사하고 사셨어요. 그러다가 1950년 12월에 그리고 조만식 선생하고 가까우셨고 백선엽 장군하고 같이.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이 아시겠습니다만은 해방 이후에 직후 내려와서 조만식 선생의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백선엽 장군이 그 당시 그러니까 25살이 되나요? 45년 20년생이니까 백선엽 장군은 25살에 백선엽 장군이 조만식 선생의 비서실장 할 때 그때 경호실장을 하던 사람은 백선엽 장군의 바로 친아운 동생 백인엽 장군. 고인이 되셨죠. 백인엽 장군이 그 당시 경호실장. 백인엽 장군 참고로 1922년생 저희 아버지하고 동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그런 관계로 그 당시 조선 민주당이죠. 그러니까 조만식 선생이 민주당에 가입했기 때문에 결국 보면 그 이후에 조만식 선생이
이제 45년 말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탄압의 대상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처음에는 그 당시에 이제 보면 평양 투사신문이라고 있습니다. 투사신문은 뭐냐니까 조선민주당 노동당이 아닙니다. 조선민주당 조만선 민주당 기관지인데 네. 기자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주필이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황동무는 노동당 그래서 그때 이제 북조선 노동당이죠. 남노당에 정통성이 있었으니까 가입을 안 했구만. 안 했다 그러니까 그날로 잘린 거예요. 그래서 원산에 계시다가 1950년 그 이른바 그 저쪽 흥남 철수하고 할 때 그때 아마 문재인 씨 아버지도 그저 흥남에서 철수했고 우리 아버지는 원산에서 미군 LS 타고 내려오자마자 자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김일성 그 치하를 피해서 그럼요. 피하다 오다 보니까 남쪽으로 내려오자마자 모르겠어요. 문재인 아버지는 뭐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 문재인 아버지도 농고 나왔다면서요. 우리 아버지는 평사 나오고 그 내려오자마자 함흥농업인가요? 농업 나왔는데 왜 취업 안 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바로 그때 군대 갔다가 24년으로 나이 2년 속여갖고 바로 군에 입대해서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갑종시키고 그다음에 임관 이후에 소대장 하면서는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하셨고 그로 인해서 자랑스럽게 우리 집은 화랑무공훈장 저희 집은 그래서 무공수훈자의 집이라는 자랑스러운 그 이후에도 계속 군에 몸담으셨고 그럼 65년까지 군에 계셨죠. 네. 참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 조국 건설을 위해서 애써왔던 그런 사람들을 놓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하는 그번 불그스레한 아줌마는 뭐요? 그 오만이 참 그 하늘을 찌르는 게 예. 지금 이 대한민국 그 지키기 위해서 좀 몸바쳐 싸운 분들이 지금 다 눈을 벌겋게 뜨고 계신데 어디다 대고 지금 그리고 월남전도 또 다녀오셨잖아요. 아버지 월남전은 민간인으로 민간인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 지난번에 우리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네. 저희 어린 시절이 이제 생각나서 저희 아버지 또한 보면 군에서 예편하자마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기술자로 파월에서 5년 동안 베트남에서 근무하셨고 우리가 늘 다루었던 그러니까 우리 근대화의 이제 초석을 거기서 또 마련하신 거죠. 그렇죠. 저희 아버님은 1936년생이시고 네. 올해 이제 84세신데 저 대구에 있는 대구대학 이게 나중에 청구대학 앞서 영남대학 대구대학 1학년 때 네. 갑종장교 151기로 입대를 하셨어요. 예. 장교 소위로 60년 6월 11일 임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5.16 낙이 딱 뭐 1년 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육사단 2연대 네. 그 강원도 인제군 북면 천도리 현리 뭐겠는데 GP 소대장으로 이제 복무를 하셨어요. 네. 저희 작은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네. GP 소대장 하셨는데 60년 그 무렵에 대한민국이 어땠느냐? 북한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지독히 못 살았죠. GP에 뭐 중간에 DMZ 안에 철조망도 없고 그런 시절에는 GP에 근무하면은 네. 북한군 그 소위들 뭐 만나고 하면은 뭐 술도 주고 담배도 주고 오히려 북한이 이제 우리한테 하고 하니까 옆에 있는 GP 소대장 소위가 그 맛에 들려가지고 이제 자꾸 얻어먹고 하다가 자진 월북을 그건 모르죠. 만약에 자진 월북에 또 방송을 이제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저 휴전선에 있는 GP 2개의 소대장을 한꺼번에 하셨대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버님도 요령도 없고 뭐 예. 백도 큰 백도 없는 저 촌시골 출신 뭐 저 소대장이니까는 어디 뭐 다른 사람들 같으면 뭐 육군본부 뭐 국방부 잘 가서 했겠지만은 예. GP 2개 소대장을 하시다가 예. 대전 병참학교를 거쳐가지고 저 박정희 대통령 근무하셨던 부산 군수기지 사령부 네. 8기지창 원주에 강원도 원주에 있는 1군 직할 급양대 그리고 의정부에 있는 이제 보급대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그 이후로는 이제 군무원이잖아요 군속으로 그 경북 영천에 있는 탄약장 인천 예. 부평에 있는 탄약장에서 근무를 하시고 70년대 초반까지 이제 군에 몸을 담으셨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이후에야 뭐 가난한 뭐 시골 출신 저 위관 장교가 제대해가지고 뭐 이렇게 큰 뭐 좋은 자리 있었겠어. 그래도 뭐 그 아들 하나 딸들 뭐 다 대학 보내고 뭐 손자 손녀들은 뭐 외국 유학도 보내고. 그건 김영광 실장이 보낸 거죠. 아니 그래도 뭐 아버지가 이제 뭐 우리 토대를 다 크신 거죠.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정말 뭐 저 피 어린 눈물 흘리는 역사가 다 우리가 지금 간직하고 있는데 이 빨갱이 출신들이 말이야. 이거 어디다 대고 지금 대한민국과 그걸 지킨 사람들의 가족들을 무시하면서 뭐라 그랬더니 네 아버지 뭐 했냐? 너 아버지 뭐 하셨노? 나라 지켰다. 어이구 손혜원 씨, 너희 아버지 정말 뭐 하셨노? 내가 마침 이 이야기 나오니까 아까 작은아버지 얘기했잖아요. 네.
작은 아버지 얘기니까 내가 또 보면 이낙연 총리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이낙연 총리 어제 그저께죠. 4월 제주도 가가지고 또 참 희한한 얘기 또 했던 희한한 얘기 하다가 갑자기 보면 원래 원고에도 없는 자기 이제 가정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작은 아버지는 국군에 총살당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했는데 바로 보니까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정운현 이제 총리실 비서실장이죠. 페이스북에 이마에 올렸어요. 사실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보니까 참 뭐 교활한 놈들이야. 그러니까 이낙연 씨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제는 떳떳하게 이봐 우리 작은 아버지 사실 옛날에 국군한테 총살당했다. 국군에 총살당했다. 우린 빨갱이 집안이다. 우린 빨갱이 집안이다예요. 그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저 외갓집은 또 빨산 놈들한테 저 뭐 학살당한 집안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외갓집이 아니죠. 저희 외할아버지, 저희 어머니의 아버지인 하종현 선생은 경상남도 함양군 아니면 애가 굉장히 지주였습니다. 그 바람에 1949년 3월에 이른바 지리산, 빨지산, 지리산 공비들이죠. 지리산 공비들이 하종현을 갖다가 이른바 죽이기 위해서 내려와서 결국 그날 집안에 잔치 있는 날 빨갱이들이 저희 외할아버지를 쏘아 죽여서 저는 그 외할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좀 사진으로만 봤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 외갓집은요 빨갱이 빨자만 들어도 부르르 떱니다. 그런 집인데 지금 보면 이낙연 씨는 이제는 그동안 보면 암약하고 있던 이른바 좌빨들이 본격적으로 내미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작은아버지도 1950년에 50년이면 6.25 직후에 보면 전라도 땅은 다 적치하였습니다. 그렇죠. 경상도 땅은 우리 국군 치하였고 적치하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이렇게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국군들한테 뭘 됐는지 연도는 밝히질 않아요. 다만 그런 총리실 관계자는 또 뭐라고 또 총리실 관계자는 사실은 그건 아니고 그냥 뭐 이념과 그런 것들은 아니었고 그냥 그 이 총리의 작은 아버지는 그냥 무던한 분이었는데 흔히 그런 전쟁통에 있을 수 있는 이른바 그 마을에 있는 민간인들끼리 충돌에 뭐 희생됐다 하는 식으로 참 아주 지랄 연명을 하고 참 우리 고향 경북 상주도 네. 천만다행으로 그 낙동강 우리 원절에 있었지만은 네. 저 적치하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뭐 빨갱이들 넘어와서 뭐 완장 차고 온 놈들도 없었고 하고 했지만 6.25가 있었다면 우리 집안도 또 뭐 비슷한 뭐 대지주는 아니지만 조금 그래도 뭐 땅이라도 붙여먹고 했으니까 그때 또 뭐 빨갱이들이 우리 또 했겠죠. 죽창으로 했겠죠. 이게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애쓴 사람들이 이 나라의 주축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문재인 씨가 집권한 이후로 어느 날 시일 우리 사회 분위기가 김정은이 김일성이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주류로 명모하고 메인스트림이에요. 총리까지 나서갖고 거기다 하나 걸쳐가지고 뭐 가려는 이런 분위기인데 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킨 네 할아버지 모아시노 집안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분발해야 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 뭐 하셨노?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그럼 손혜원이 너희 아버지 뭐 하셨노? 네 아버지 진짜 뭐 하셨노? 밝혀라.